우리는 네안데르탈인에 대해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이들은 현대 인류에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지브롤터의 한 동굴에서 발견된 증거는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기존 관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4만 년 동안 숨겨져 있던 미스터리가 네안데르탈인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우리와 더 닮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것만으로도 저희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더실, 9년 탐구 끝에 밝혀진 것은 무엇일까요? 4만 년 동안 벵가드 동굴 안에는 벽 뒤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너진 바위나 자연스러운 잔해가 아니라 봉인된 것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9년간의 발굴 끝에 마침내 이것을 열었을 때 그들은 손대지 않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네안데르탈인 시절에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드러난 건 더욱 충격적인 비밀이었고 깊은 발톱 자국이 석회암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 곳에 함께 있을 리 없는 포식자들의 뼈도 있었습니다. 동굴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까지 가져온 조개 껍데기도 있었습니다. 이 방을 봉인한 사람이 있었고 안에 있는 무언가가 필사적으로 밖으로 나오려고 했습니다. 9년간의 발굴 끝에 밝혀진 사실입니다. 9년 동안 한 고고학자 그룹이 지브롤터의 벵가드 동굴 가장 깊은 곳에서 작업했습니다. 이들은 네안데르탈인 행동연구 최고 전문가인 클라이브 필레이슨 교수 지휘 아래 작업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퇴적물을 제거했습니다. 가층은 얇았습니다. 모든 흙을 조사했습니다. 발굴된 모든 조각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센티미터 단위로 측정했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조사 도중 자신들을 멈춰 세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과학자들은 팀이 점점 두려워하던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열렸을 때 그들은 동굴 천장 자체에 파여있는 방을 발견했습니다. 이 방은 깊이가 13m, 즉 약 42피트에 달하는 닫혀있고 손대지 않은 어둠이었습니다. 완전히 외부 세계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현대 인류가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최초의 동굴 벽화를 그리기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농경이 시작되기 전 어떤 문명도 등장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로가 열렸을 때 그들을 맞이한 공기는 특별했습니다. 차갑고 오래된 느낌이었으며 오랜 시간 손대지 않은 생물학적 유해가 남아있을 때만 생기는 약한 유기물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그 방에 들어가는 것은 귀가 멍멍해질 정도로 고요한 침묵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고 합니다. 공기의 흐름도 소리도 없었습니다. 이 방은 완전히 정지된 채로 남아있었고 그 밖의 세상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곳은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바위 속에 폐수된 구역으로 13m나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벵가드 동굴은 바닷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4만 년이 지난 후 이곳을 탐험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처음으로 방 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처음 본 것은 뼈도 아니었고 유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방의 벽이었습니다. 방의 거의 모든 부분에는 깊은 긁힌 자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자국들은 석회암에 직접 새겨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표면에 난 긁힘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길고 깊게 새겨진 자국들로 마치 강한 힘으로 반복해서 돌에 새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석회암에 그렇게 깊은 자국을 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손의 힘이 필요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자국들이 방 안쪽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그 후 팀은 뼈들을 발견했습니다. 스라소니, 점박이 하이에나, 그리고 그리폰 독수리의 뼈였습니다. 세 종류의 서로 다른 최상위 포식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뼈는 모두 방 안에서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동물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같은 영역을 두고 경쟁합니다. 스라소니와 점박이 하이에나는 라이벌입니다. 이들은 같은 곳에 살지 않습니다. 한편 그리폰 독수리는 대개 밀폐된 공간을 피하는 큰 새입니다. 이 새종이 어떻게 한 동굴에 살게 되었는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연구자들도 직접 설명했습니다. 증거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네안데르탈인이 이 동물들을 끌고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동물들은 사냥 연습 의식의 일환으로 동물의 특정 부위를 얻기 위해 챔버로 잡아왔을 것입니다. 핀네이슨 교수 팀에 따르면 네안데르탈인은 동물의 부위를 자주 수집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특히 그리폰 독수리는 먹지 않지만
그들의 크고 독특한 깃털은 얻기 어렵고 특별한 용도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이 이 동물들을 동굴로 가져온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점박이 하이에나를 가져온 것은 더욱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점박이 하이에나는 뼈를 부수는 청소부로 육상 동물 중 가장 강한 퍽을 가진 동물 중 하나입니다. 이 동물은 쉽게 동굴 안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살았거나 죽었다는 흔적도 없습니다. 일부러 그곳에 가져온 것처럼 보입니다. 동굴벽을 긁은 자국에 대한 관점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방 안에 남겨진 무엇이든 손에 힘이 빠질 때까지 반복해서 서크함의 글씨를 썼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뼈와 그 주변의 신비한 흔적을 조사하는 동안 그들은 네안데르탈인에 대해 또 다른 세부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원시적이라고 불렀던 종이 만들어낸 화덕의 화학 동굴 아래에는 더 오래된 퇴적층이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화덕, 즉 벽난로였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것이 음식을 요리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실험실의 일종으로 네안데르탈인들이 통제된 열과 적은 산소를 이용해 타르라고 불리는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던 곳이었습니다. 이 과정에 현대과학이 이름을 붙이기 6만 년 전부터 이미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화덕의 설계입니다. 이것이 첫 시도였다면 간단한 도랑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발견된 구조는 두 통로, 절연벽, 정교한 설계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더 단순한 버전을 만들었고 효과 없음을 알았으며 실패 이유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더 나은 대체물을 설계했습니다. 그것은 본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지식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가르쳤고 누군가는 배웠으며 누군가는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백 년 동안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더 춥고 척박한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네안데르탈인이 자작나무 껍질을 사용해 타르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브롤터에서는 그런 재료가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지중해 연안을 자생하는 검낭로즈라는 식물을 이용해 그 과정을 변형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적응은 단순히 익숙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의 원리를 이해해야만 가능합니다. 즉, 그들은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환경에서도 작동하도록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화학 분석 결과는 더욱 주목할 만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들어진 타르의 품질은 여러 생산 과정에서도 모두 동일했으며 이것은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반복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도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현대 용어로 말하자면 이것이 바로 품질 관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6만 년 된 기술의 일부로 과학계에서는 오랫동안 네안데르탈인이 이런 것을 만들 수 없다고 여겨왔습니다. 타르는 접착제로 사용되었습니다. 돌촉을 나무자루에 붙였습니다. 이것은 여러 개의 분리된 부품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하는 복합 무기를 만들어냅니다. 타르가 실패하거나 돌촉이 부러지면 전체 무기는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게 됩니다. 네안데르탈인들은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도구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손상되었는지 즉시 알아차렸고 바로 수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전 계획입니다. 또한 시스템적 사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발전시켜온 능력들입니다. 우리가 거의 한 세기 동안 과소평가해온 한 종에서 나온 것입니다. 조각 54획. 고헬 동굴 안에서 연구자들은 석회암 안반에 직접 새겨진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패턴입니다. 교차하는 선들이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그려진 크로스 해치 디자인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바위에 새겨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뾰족한 석기 도구를 사용해 새긴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이것을 조사했을 때 그들은 이것이 39년이 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는 현대 인류가 아직 유럽의 이 지역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연구자들은 이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동작이 필요했는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안쪽 선 모두 54번을 넘지 않는 분리된 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도구를 사용하다가 우연히 생긴 선도 아니었습니다. 각 선을 그릴 때마다 그는 멈춰 자신이 그린 것을 확인한 뒤 다시 그리기를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54번 반복했습니다. 연구자들이 그 과정을 반복했을 때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각 선의 정확한 순서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주요 선들이 그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간격을 채우기 위해 보조선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세부 사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 선을 돌에 그리기 전에 만든 사람의 머릿속에 이미 완성된 디자인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발견된 위치를 보면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동굴 입구 근처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각은 햇빛이 거의 닿지 않는 동굴의 한 부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즉, 54번의 선을 그린 사람은 어둠 속에서 작업했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 가능성만이 존재합니다. 아마도 그는 그 디자인을 완벽하게 외우고 있어서 오직 기억과 감각만으로 이것을 만들어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는 조각을 하면서 인공 조명을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신중한 계획과 분명한 의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네안데르탈인의 능력에 대한 기존의 믿음과는 맞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추상적인 상징과 의미 있는 패턴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현대 인류와 다른 인류종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고 수준이 더 높다고 여겨주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옛 관점에 따르면 네안데르탈인은 상징적인 사고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고럼 동굴에 새겨진 무늬는 현대 인류가 이 지역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한 네안데르탈인이 어둠 속에서 54번의 선을 그어 만든 것입니다. 이 연구를 이끈 연구원인 핀 레이슨 교수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는 이 새김의 의미에 대해 간단히 답하며 예술인지 낙서인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39,000년 전 지브롤터 인근 더 버리얼스에서 만들어진 추상적 디자인이라는 점입니다. 당시 현대 인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동굴은 우리에게 밀폐된 방, 복잡한 도구, 그리고 어둠 속에 새겨진 상징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다른 네안데르탈 유적지에서 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 증거는 기술이나 예술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죽은 이들을 대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죽은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은 이들을 쓰러진 곳에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매장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매장했습니다. 북이라크의 샤니다르 동굴에서 약 6만 년 된 네안데르탈인 보레알이 발견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시신 주변의 흙을 조사했을 때 그들은 다양한 종류의 꽃 피는 식물에서 나온 꽃가루가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식물들은 동굴 안에서는 자라지 않는 식물들이었습니다. 이는 누군가가 바깥에서 이 식물들을 가져와서 일부러 죽은 사람 가까이에 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해석이 맞다면 이것은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무덤의 제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꽃뿐만이 아닙니다. 시신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닥에 아무렇게나 놓인 게 아니라 신중히 정돈되어 있었고 무릎과 팔도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목적을 위해 파인 얕은 무덤에 시신이 놓였습니다. 누군가가 고인은 어떻게 묻을지 결정했습니다. 누군가는 무덤을 팠고 누군가는 시신을 정성스럽게 정돈했습니다. 프랑스의 라페라지에서는 여러 네안데르탈인이 함께 묻힌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어른도 있었고 아이도 있었습니다. 같은 장소 안에 따로따로 무덤이 있었습니다. 마치 장례를 치른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도 가족이 함께 있도록 하려고 애쓴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장소들에서도 붉은 오코가 죽은 이들의 뼈에 직접 뿌려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사라짐 유럽 전역에서 고고학 기록에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현대 인류가 도달한 각 지역에서 네안데르탈인의 흔적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두 번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대륙의 여러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현대 인류가 새로운 지역에 도착할 때마다 그곳에서 네안데르탈인의 거주 흔적도 끝이 납니다. 이 패턴이 너무 일관되게 나타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두 인류가 단순히 만난 것뿐만 아니라 서로 교류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유전적 유산을 지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알고 있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계가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 1.4%의 네안데르탈인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네안데르탈인과 현대 인류는 단순히 이웃으로 지낸 것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들의 흔적이 그들의 유전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종만이 독립된 집단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다른 한 종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마지막 시기에서 발견된 일부 유해에서는 날카로운 무기에 의한 심각한 상처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상처들은 맹수의 공격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과의 충돌에서 비롯된 상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두 종 사이에 대규모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지만 때때로 폭력적인 충돌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 또 다른 위기가 천천히 그들의 세계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이 지브롤터에 살던 시절, 동굴 앞에는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현재 해안선 너머로 4km가 넘는 건조한 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숲과 초원, 그리고 그들이 사냥하던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수천 년 동안 그들의 삶의 기반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갈 무렵 해수면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의 사냥터가 서서히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세대마다 물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에는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현대 인구가 늘어나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닷물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위기가 동시에 닥쳤습니다. 그리고 네안데르탈인들은 타르를 만들고 상징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의식을 갖고 죽은 이들을 매장했으며 동굴 깊숙한 곳까지 조개 껍데기를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점점 유럽에서 마지막 남은 거주지로 밀려났고 결국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인종으로 사라진 것은 그들의 인구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의식, 그들의 신념, 그들의 상징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수십만 년 동안 전해온 지식, 그 모든 것이 지구의 긴 역사에 비하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4만 년 동안 벵가드 동굴의 방은 닫힌 채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기후가 변하는 동안, 문명이 발전하는 동안에도 말이죠. 제국이 세워지고 무너지는 동안, 인간이 지구의 모습을 바꾸는 동안에도 그곳은 어둠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이 열렸을 때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은 금도 보물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오래전에 사라진 세계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자신들이 그들의 종의 마지막 세대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의 기록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벵가드 동굴이 주는 가장 깊은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그 방을 봉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개 껍데기를 동굴 깊은 곳까지 가져왔고 바위에 상징을 새겼으며 죽은 이들 곁에 꽃을 놓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현대 인류의 하위 버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류의 또 다른 가지였고 자신들만의 지식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자들이 동굴 아래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에 의해 거의 완전히 사라진 이야기의 조각들입니다. 하지만 그 조각들은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